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의 핵심 단원이죠. 함수 단원에서 시험 전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개념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두 문제를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개념 설명 후 문제풀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주장드리겠습니다. 이 방정식은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해 패턴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A가 만약에 FA가 A인 그런 A라면 그 A는 요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거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다 A를 집어넣어서 등식의 양변이 성립하면 우리는 그걸 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A를 집어넣어 보니까 F 합성 FA예요. 근데 FA가 A야. 그래서 FA야. 근데 FA가 A야. 그래서 A야. 즉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등식의 양변이 같아져서 해가 된다.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FA가 A가 아닌 그런 A가 해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FA가 B예요. 근데 A랑 B랑 다릅니다. 즉 FA가 A가 아닐 때 해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 요거까지만 규명하면요, 이 방정식의 모든 게 다 규명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FA가 A거나 혹은 FA는 A가 아니거나 세상에는 두 가지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제가 주장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방정식의 해를 전부 다 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FA가 B인 A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고 싶어요. 즉 해가 되고 싶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X자리에다가 A를 대입해서 양변이 같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X자리에 A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F 합성 FA가 됩니다. 자, 그런데 FA는 현재 B죠. 그래서 이 친구는 FB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변은 A가 됩니다. 다시 주장드리겠습니다. 자, X자리에 A를 넣어서 양변이 같으면 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좌변에 A를 넣으면 FB가 나오고 우변에 A를 넣으면 그냥 A가 나와요. 우리는 이 둘이 같아야 해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FA가 B이고 이미 FA는 B죠? 그런데 거기 추가해 FB가 A라면 제가 방금 주장드린 건 A가 해가 된다라고 주장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A랑 B랑 상당히 대칭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B를 넣는다고 해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 B를 넣으면 얘는 F에 FB. 근데 FB가 A죠? 그래서 F에 A. FA는 B죠. 그래서 X자리에 B를 대입하더라도 해가 된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걸 이제 함수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는 FA가 A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A를 뭐라고 부르냐면 Y는 X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FA가 B이면서 FB가 A다. 근데 A랑 B랑 다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점, 이걸 점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A, B와 B, A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방정식 얘기하다가 함수로 넘어왔죠. 결국은 방정식과 함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주장하는 멘트를 여기서 한번 드려볼게요.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자, 다시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과 함수는 언제나 연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함수 얘기로 제가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거예요. 방정식에 출발했는데. 그래서 지금 A, B와 B, A 친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Y는 X 대칭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결국 이 방정식의 해는 YNX 교점이거나 YNX 대칭점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YNX 교점이거나 YNX 대칭점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에서 이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의 해를 전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뒤에 제가 준비한 두 문제 한번 풀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소 쉬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굳이 영상을 멈추지 않고 저랑 같은 시간대에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결국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근데 그 함수는 어떤 함수여야 되냐면 이 A에 들어있는 모든 X, 즉 1, 2, 3, 4, 5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이게 만족돼야 된대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이걸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1, 2, 3, 4, 5 모두 이 방정식의 해가 되면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방정식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즉 1도 해가 되고 2도 해가 되고 3, 4, 5까지 모두 다 해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는 뭐거나 뭐였죠? yx 교점이거나 yx 대칭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yx 대칭점에다가 제가 특별하게 좀 붙여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크로스예요. 크로스. 왜냐면은 둘이 이렇게 교차된 것처럼. 그래서 크로스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F1이 2고 F2가 1이다. 이러면 마치 1, 2, 1, 2 이렇게 있을 때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간다. 이러면 이제 크로스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크로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 문제풀이를 위해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로스가 두 쌍일 때, 한 쌍일 때, 0쌍일 때 없단 소리죠. 자, 지금 원소가 총 5개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는 최대 두 쌍까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랬을 때 크로스가 두 쌍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y는 x 대칭점으로서 총 두 쌍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 총 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살짝 경우의 수의 관점이 들어가는 문제풀이에요. 5개의 원소 중에 4개를 고를게요, 일단. 4개. 그럼 4개를 왜 골랐냐면 크로스가 두 쌍이 형성되려면 원소가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2대2로 잘라야 돼. 여기서 이제 제가 경우의 수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숫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3입니다. 자, 다시 이 3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4명을 뽑았죠. 4명을 뽑았으면 그 4명을 다시 2대2로 쪼개야 돼. 왜 쪼개야 되죠? 2대2로 쪼개서 걔네들끼리 크로스를 시키려고. 4명을 2대2로 조 나누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다시 4명을 2대2로 조 나누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왜일까요? 자, 여기엔 물론 저 혼자밖에 없지만 제 앞에 3명이 더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죠? 지금 2대2로 조를 나눌게요. 그러면 제 짝꿍이 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일까요? 3명이죠. 예, 제가 얘 손을 잡냐, 얘 손을 잡냐, 얘 손을 잡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의 손을 잡냐, 그 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면 제가 손을 잡으면요. 나머지 2명 너네들끼리 조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 주장드리겠습니다. 4명을 2대2로 조 나누는 경우의 수는 3가지야.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 형성됐냐면 처음에 4명을 뽑았어. 그리고 그걸 2대2로 나눴어. 그럼 2대2로 나눠졌으면 걔네들끼리는 그냥 크로스를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남겠죠.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yx 교점, 즉 자기 자신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고 계산하시면은 5, 3, 15다. 자, 다시 크로스가 한 쌍인 경우의 수를 한번 볼게요. 크로스가 한 쌍이 되려면 결국은 5개 원소 중에 크로스를 이룰 두 원소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OC. 그러면 2개를 골랐으면 그 2개 골라진 것들이 그대로 크로스를 형성하면 되고 나머지 3 원소는 항등으로 가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자체가 또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크로스가 0쌍이라는 건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항등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예요. 자, 이를 종합하면 이 문제의 답은 26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소 쉬운 문제였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쉬운 문제 하나 준비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 문제, 그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문제 풀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이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작년도 23년 중산고에서 출제됐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본인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을 들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이 개념에 이어서 풀어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이 집합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작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이 인근 학교에서 출제되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예요. 자, 그런데 이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예요. 그리고 이 집합이 이 집합과 같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결국은 이 친구가 F 합성 fx는 x다라는 그런 방정식을 좀 표방했다라고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게 세상의 알파, 베타뿐이다. 이렇게 읽히시나요, 혹시? 예, 이렇게 읽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웠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뿐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읽으면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근데 알파가 0보다 작은데요. F알파가 0보다 크답니다. 다시 베타가 0보다 큰데 F베타가 0보다 작대요. 자, 우리 이 방정식의 해는 둘 중에 하나였죠. YNX 교점, YNX 대칭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YNX 교점이라면 알파랑 F알파가 같아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알파가 YNX 교점으로서의 알파였다면 알파랑 F알파랑 같겠죠. 그러면 알파는 0보다 작은데 F알파는 0보다 큰 현상이 발생할 수 없겠죠. 베타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얘는 대칭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호 관계를 보고 여러분들은 얘네 둘이 Y는 X, 대칭점이다. 요렇게 판단하고서 문제를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를 위한 개념체를 앞에서 배운 거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1대1 대응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요.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이 이제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푸는 목적이랑은 조금 별개의 얘기기는 해요. 근데 유리함수랑 직선이 이런 구조에서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은 이 그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살짝 그림을 먼저 디자인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유리함수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에서 형성이 돼요. 이 직선은 b보다 큰 범위에서의 직선이에요, 사실. 우리는 b보다 작은 쪽에서 유리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b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이 개념을 몰라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유리함수 자체에 대한 접근을 못해서일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풀이가 조금 지금부터 섬세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유리함수가 가질 수 있는 행동 패턴은 요짝 아니면 요쪽이죠. 요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요짝 아니면 요쪽이야. 자, 제가 하는 판단 기준 한번 잘 살펴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부턴 직선으로 갈아타죠. 다시 언젠가부터는 직선으로 갈아탈 거야. 근데 그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이렇게 쭉 꼬꾸라져 내려가는 직선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야. 즉 공역이 실수 전체야.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 뭐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죠. 즉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돼.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데 언젠가는 우리는 이게 쭉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먹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면 유리함수는 요렇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함수가 이런 선택을 하면 무한대는 누가 가죠? 자,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데 무한대까지도 가줘야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도 가줘야 되는데 유리함수가 만약에 이런 선택을 한다면 무한대를 누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리함수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유리함수가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C는 음수여야 합니다. 일단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서 갈아탈 것인가, 즉 B가 어딜 것인가를 이제부터 정하셔야 돼요. 어디서 갈아탈 것인가. 그 갈아탐의 케이스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a보다 왼쪽이거나 오른쪽이거나 마이너스 a거나 다시 마이너스 a보다 왼쪽에서 갈아타면 가다가 끊겨서 내려와야 돼. 그럼 무한대를 못 가죠? 탈락. 자, 마이너스 a보다 오른쪽에서 갈아타게 되면요. 쭉 잘 갔어. 그리고 마이너스 a에서 함수가 정의되지 않고 오다가 여기서 갈아타게 돼요. 다시 제가 방금 전에 은연중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a에서 함수가 정의되지 않아요. 갈아타는 지점이 마이너스 a보다 우측에 형성되면 마이너스 a에서 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거는 모든 실수에서 우리 함수는 정의돼야 됩니다. 즉 제가 방금 전에 마이너스 a보다 왼쪽에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오른쪽에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갈아타는 위치는 여기여야 한다. 이해되셨죠? 예, 반드시 여기서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요 친구는 온전히 살아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선이 출발을 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직선이 출발해야 되는데 직선이 출발하는 것도 사실 우리 직선이 뭐 이렇게 내려올래 어서 내려올래 막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실수는 다 치역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다 커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마이너스 3을 포함해서 그 아래 실수들은 전혀 치역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치역으로 먹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대략 한 2, 3분 정도 흘렀을 거예요. 그 2, 3분은 원래 시험장에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유리함수랑 직선이 붙어서 1대1 대응이 된다. 그럼 그냥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저는 혹시라도 그냥 이렇게 외워버릴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 판단하는 원리를 설명드리느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는 그냥 유리함수랑 직선이 붙어있는데 1대1 대응이야? 그럼 이 그림이 아닐까? 그냥 바로 그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y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위치에서 직선이 출발해야 돼. 근데 우리 직선이 y값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x값은 2죠, 2. 그래서 b는 2다. 확정이 됩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겠죠. 확정이 됩니다. a와 b 값은 확정이 돼요. 즉 문제에서 a 플러스 2b 플러스 c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a랑 b는 이미 확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c를 가장 크게 만들어주자. 이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조건을 쓰는 거예요. 저 이 조건 아직 쓰지도 않았어요. 예,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 요 방정식의 해는 y는 x 교점 아닌 대칭점인데 우리 시작할 때 대칭점임을 이미 확인했죠. 그럼 y는 x 교점 없어야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기 잘 보시면 y는 x가 요렇게 지나잖아요. 요러니까는 y는 x와 교점이 없게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y는 x와의 교점은 없으면서 지금 y는 x 대칭점이 하나가 있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y는 x가 이렇게 지날 거 아닙니까 지금. y는 x 이렇게 지날 거니까 y는 x의 대칭점이라는 건 요 짝에서 하나, 요 짝에서 하나겠죠. 근데 문제에서 베타가 양수고 f 베타가 음수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요런쯤에 베타 컴마 f 베타가 있다. 근데 여기 직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 요런 게 한 요쯤에 있을 거다. 그럼 우리 생각을 해주는 게 이 친구에 대한 y는 x 대칭점이 알파는 음수인데 f알파가 양수인 알파는 음수인데 f알파가 양수라는 거는 상당히 좀 협소한 요 정도 구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에 이렇게 대칭점이 형성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이 그림이 정확한 그림은 아니죠. 정확히 베타가 여기 찍힐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친구의 대칭점이 한 요 정도에 형성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이쯤 되겠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베타 컴마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이 우리 함수 위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함수 위에는 누구도 있어야 되냐면 요 유리 함수 위로 누굴 보내야 돼, 지금.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 베타가 반드시 요 유리함수 위에 있어줘야 우리는 그를 y는 x 대칭점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 유리함수식 한번 적어볼게요. y는 자 a 값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죠? 요 유리함수 위에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 베타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베타는 자, x자리에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분의 c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럼 요걸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c는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에 베타 플러스 3이다. 자, 우리는 c의 무슨 값이 필요하죠? 자, c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c가 베타라는 어떤 실수에 대한 2차식의 형태네요. 최고차 계수가 음수네요.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친구의 축이 음수예요. 왜냐면 축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의 중점에서 형성되겠죠? 근데 그 축이 음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타는 지금 온연이 요 직선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에서 b는 2예요. 따라서 베타가 차지할 수 있는 포지션은 2 이상이에요. 베타는 2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타 자체가 축이 음수기 때문에 2보다 큰 영역만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포지션이라 이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 C의 최대는 2를 대입했을 때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25를 C의 최대값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다시 이제 답을 내보시면은 마지막으로 A 플러스 2B 플러스 C의 최대값이다. 그러면은 A 값은 마이너스 2 확정, 그리고 B가 2기 때문에 2B는 4고 C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5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마이너스 23이다 라고 적어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것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우리는 어떤 방정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방정식은 반드시 해를 둘 중에 하나로 가져야 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은 쉬웠던 함수 개수 세는 문제와 그리고 조금은 어려웠던, 그리고 이 문제는 작년도에 어떤 학교에서 출제됐던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아는 것이 문제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를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기원하면서요. 남은 기말고사까지의 약 한 달여의 기간 충분히 잘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잘 얻고 2학년으로 올라가시기를 그렇게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이었습니다.